아, 나도 공황장애 아니야? 라는 생각 해보신 적 있나요? 여러분들의 공황장애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간단한 사례를 준비해봤어요. 우리가 아주 높은 곳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면 너무 무섭잖아요. 그때 식은땀도 나고 심장도 두근거리고 호흡도 가빠질 수 있어요. 이처럼 내가 무서워하거나 생명의 위협을 받을 때 나타나는 그런 모든 증상들이 위험해 하는 몸이 보내는 신호입니다. 위험 경보 같은 거죠. 이러한 경보장치 덕분에 우리는 위험을 멀리하고 조금 더 안전하게 살고자 하는 욕구를 만들 수 있는데요. 문제는 이러한 증상이 굳이 위험하지도 않은데 갑자기 오작동을 일으키니까 사람을 정말 환장하게 만든다는 거죠. 정말 이러다 죽는 건 아닐까? 정말 무섭습니다. 저도 중학교 때 잠깐나마 이러한 경험을 해본 적이 있는데요. 공황은 아니었던 것 같기도 해요. 하지만 되게 무서웠어요. 그냥 길가를 가다가 갑자기 그냥 걸어가고 있는데 아무도 없는 상가였거든요. 사람이 안 지나다녀요. 근데 거기가 지름길이라서 그냥 거기를 지나갔을 뿐인데 갑자기 아무런 스트레스를 받은 것도 없는데 몸이 딱 굳었어요. 걷는 자세로. 그리고 조금이라도 움직이면은 신경줄 하나가 끊어질 것 같았어요. 너무 무서웠어요. 심장이 빨리 뛰었고 식은땀이 났어요. 그 상태로 한 3분, 5분 정도 멈춰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서서히 뭔가 근육이 풀리는 게 느껴지고 다행히 안정을 찾았지만 제가 그 경험 한 번 한 것만으로도 다음에 또 이런 경험이 생기면 어떡하지? 내가 지금 큰 병에 걸린 거면 어떡하지? 내가 당장 죽으면 어떡하지? 라는 두려움이 굉장히 컸습니다. 하지만 공황장애를 실제로 경험하신 분들은 이 증상이 10분 이상 지속된다는 건데요. 얼마나 무섭고 두렵겠습니까? 이분들은 급성 심장병, 뇌졸중, 질식사, 돌연사 엄청 위중한 병으로 느끼며 갑작스럽기 때문에 많이 놀라세요. 그리고 이제 신체적인 문제가 혹시 있을까봐 병원을 찾아가시겠죠? 하지만 아무런 이상 소견이 없을 때는 정신적 감별 진단도 필요합니다. 혹시 나도 공황장애? 라는 의심이 드신다면 옆에 리스트 중에서 4가지 혹은 그 이상 갑작스러운 증상을 보이며 10분 동안 지속되는 그런 공포가 느껴지셨다면 꼭 가까운 상담센터나 병원을 방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니 이런 건 도대체 왜 생기는 거예요? 똑같은 스트레스를 받고 똑같은 원인을 제공한다고 해도 걸리는 사람이 있고 안 걸리는 사람이 있겠죠. 마치 알러지와 같습니다. 누구는 햇빛 알러지가 있고 누구는 추위 알러지가 있는 것처럼 사람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올라오는 증상이 다른데요. 주로 뇌가 바쁘신 분들이 신체화 증상으로 스트레스가 발현된다고 합니다. 꼭 공황장애가 아니라 여러 증상들로 배탈이나 소화장애, 두통 여러 가지로 신체적으로 증상이 일어나면 아 내가 스트레스를 받고 있구나를 느끼실 수 있는 분들이 있어요. 자 그럼 이 병은 나약해서 생기는 건가요? 내 성격에 문제가 있어서 생기는 건가요? 아니라는 걸 아시겠죠? 공황장애라고 알려지신 분들 중에서 연예인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유명 인사분들도 굉장히 많고요. 각자의 원인은 다양하겠지만 제가 생각하기엔 항상 긴장 상태라서 아닐까 싶습니다. 사람한테는 하루에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가 있다고 생각해 볼게요. 그 에너지에서 내가 일을 하고 있는 동안 한 70%를 사용했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회식을 한대요. 회식을 하면서 나머지 30%를 사용했어요. 그럼 100을 사용한 거죠. 근데 집에 좀 늦게 들어가게 됐어요. 잠을 얼마 못 잤네요. 4시간밖에 못 잤어요. 그러면은 오늘 내가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 양을 충전해 놓은 게 100이 아니라 70밖에 안 돼요. 근데 내가 오늘 일하면서 또 70을 다 썼지 뭐예요? 빨리 집에 가서 쉬고 싶어요. 근데 오늘 친구가 같이 놀재요. 내가 다 쏘겠대요. 내가 오늘 너의 힐링을 책임지겠대요. 그래서 나갔어요. 나의 스트레스를 풀 수 있을 것만 같아서. 하지만 스트레스를 푸는 용도의 놀이도 우리는 에너지를 사용하게 됩니다. 결국 신체는 쉬지 못하고 뇌도 쉬지 못하고 에너지는 계속 마이너스 바닥을 찍게 되겠죠? 그때 신체가 보내는 메시지가 신체화 증상이에요. 일부러 아프게 만드는 거죠. 좀 쉬라고. 실제로 육체적 노동이 강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 내가 육체적 노동을 정말 많이 하지 내 몸은 좀 쉬어야 돼 라고 생각하면서 곧잘 쉬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건 육체적 노동이 아니야. 이건 내가 꼭 해야만 하는 일이고 이거는 나의 어떤 커리어를 위해서 꼭 해야만 해. 오늘 정해진 이 일은 내가 꼭 해야 돼. 이런 강박이라든지 책임감이 되게 강하신 분들이라든지 그리고 어쩔 수 없는 스케줄에 이끌려 다니셔야 되는 분들이라든지 나를 지켜보는 시선이 너무 많아서 어떤 압박감에 의해서 내가 움직일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라든지 그 외에도 여러 긴장과 불안으로
나의 에너지를 소비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에너지 과다 사용이 나의 신체에 크나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걸 아신다면 조절해 보셔야겠죠? 이 외에도 생물학적 요인으로, 하지만 이 중에서도 가장 많이 보고가 되고 있는 것은 인지학적 입장인데요. 공황장애란 사소한 신체 감각을 과대평가하고 확대 해석하여 파국적, 제일 안 좋은 사고로 발전하게 된다는 이론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제일 안 좋은 방향으로 생각하는 이 사고를 어떻게 훈련하면 좋을까요? 제가 집에서도 쉽게 할 수 있는 우리 치료 방법에 대해서 몇 가지 소개를 해드릴게요. 첫 번째, 호흡 조절, 근육 이완하기. 증상이 갑자기 막 발현되는데 호흡을 조절한다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내가 운전할 때 호흡을 조절하는 연습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평소에 달리기나 어떤 운동이나 혹은 일부러 하면서 과호흡을 해주신다면 그때의 증상과 미비하게나마 비슷한 불안이 올라오실 겁니다. 그때 내가 호흡을 조절하는 거예요. 하면서 들이마시고 내뱉는 것을 천천히 반복해주세요. 호흡을 몇 번 이상 반복을 하셨다면 이제 나를 만져주면서 편안하다, 편안하다, 괜찮다, 안전하다, 편안하다 하면서 나한테 최면을 걸듯이 얘기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또한 평상시에 마음을 한 곳으로 모은다 생각하고 명상을 해보는, 한 곳으로 집중해볼 수 있는 연습을 해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두 번째, 생각의 전환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아무래도 내가 너무 두렵다 보니까 불안이 생기는 거잖아요. 더 높아지고. 근데 이 병을 바라보는 관점을 조금만 바꾸신다면은, 조금만 더 이 병을 이해해 주신다면은 빠른 호전을 보이실 수 있을 겁니다. 이 병이 너무 무서운 병이 아니에요. 공황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몸이 살고자 보내는 신호입니다. 느낌은 정말 죽을 것 같아서 너무 힘들지만 실제로 죽지 않습니다. 그것을 명심하시고 몸이 보내는 신호를 이해하시고 받아들여주세요. 그렇다면은 죽을까봐에 대한 두려움도 낮아지고 그에 따른 불안이나 안 좋은 생각들도 많이 낮아지겠죠? 우리 몸이 위험할 때를 제대로 알려줘야 될 때 잘 몰라서 오작동하는 거라면은 그거를 우리가 알려주면 됩니다. 몸이 충분히 너는 괜찮아, 괜찮아질 수 있어, 걱정하지 마 하면서 우리가 그걸 조절해줄 수 있는 게 방금 말씀드린 호흡법이라든지 명상법, 근육 이완법 같은 것들이 있겠죠? 세 번째는 점진적 변화 주기입니다. 아이들이 한 번에 말을 안 듣는 것처럼 우리 몸도 한 번에 말을 안 들어요. 그래서 괜찮다 해줘도 한 번에 그 말을 알아듣지 못합니다. 한 단계씩 아주 조금의 변화를 주세요. 만약에 사람들에 이렇게 많이 둘러싸이는 게 너무 힘드신 분들은 아주 친한 분들 5명부터 그 다음 좀 모르는 사람 껴서 7명, 10명, 20명, 30명 조금씩 내가 한 10단계로 목록을 한번 적어보세요. 내가 도전할 수 있는 목록을. 처음에 1번은 내가 이건 할 수 있을 것 같아. 좀 괜찮으면은 다음엔 이걸 도전해볼 거야. 그 다음엔 이걸 도전해볼 거야. 이거를 우리 몸한테 교육시켜준다고 생각하고 수업의 단계를 조금씩 진화시켜주는 겁니다. 하실 수 있겠죠? 우리 몸이 살고자 하는 이 신호를 잘 받아들이고 잘 교육시킬 수 있는 몸의 주인이 되시기 바랍니다.